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까 드신 식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주부라면 내 식구들 끼니 챙기시는 분들은 내가 장 보고 와서 밥 안 치고 채소 다듬고 손질하고 데치고 조물조물 나물도 만들고 국 끓이고 두세 시간을 꼬박 준비해 갖고 이렇게 식사를 차려내는 분들 많으시죠. 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잡곡 현미밥에 또 몸에 좋은 무농약 유기농 채소들로 만든 반찬에 또 영양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주시는 프로 주부님, 열성 주부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외식하는 분들도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그러면 요즘 어때요? 예약해야 되지, 줄 서야 되지, 먹기 전에 사진 찍어갖고 SNS에 또 막 올려야 되지. 아무튼 요즘 드는 생각은 참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잘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유일한 에너전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내 몸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경 써갖고 잘 먹어놓고선 먹고 나서 식후에 사소한 습관 때문에 이 정성 들였던 공 들였던 식사, 값비싼 음식이 다 허사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식사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빨리 고쳐야 될 버릇이 있었구나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식 과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일 제대로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일은 밥 먹고 나서 배부를 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밥 대신 혹은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밥 먹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내가 밥을 먹고 난 후에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은 식습관인 이유는 우리 위 속에서 과일이 발효돼 가지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우리 소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속에 먹게 되면 20-30분만 정도 되면 소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게 되면 식사로 먹은 음식들 위에 과일이 쌓여가지고 발효되면서 가스 차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럼 포만감 때문에 식사를 좀 작게 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건 저도 잘하는 건데 입가심으로 마시는 커피입니다.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땡기는 게 커피 한 잔이잖아요. 식사만 하면 졸리는 이 식곤증을 막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커피 습관이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가 있는 탄닌 성분이 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탄닌은 홍차하고 녹차에도 이게 들어있잖아요. 탄닌은 이 철분과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철분은 식사를 통해서도 흡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커피라든지 차의 탄닌 성분 마시게 되면 철분 흡수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피로하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이나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정말 커피나 차가 너무 땡긴다고 한다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철분 흡수가 어느 정도 내 몸에서 좀 이루어진 후에 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밥 먹고 어떻게 눕는 습관입니다. 밥만 먹으면 왜 너무 졸리잖아요. 밥 먹고 누우면 세상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분 정도 살짝 졸다가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식후 30분 이내에 눕거나 엎드리게 되면 음식물의 이동과 소화를 지연시켜서 더부룩한 느낌, 명치의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소는 먹었던 음식을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게 되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가 안 되고 역류합니다. 이 역류한 음식물 그리고 위산 이런 게 우리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음식하고 공기가 바로 눕게 되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갖고 어떻게 돼요? 트름 나오고 방귀 나오고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잠깐 쉬고 싶어 한다면 식사하고 30분이 지난 후부터 들어 누우십시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목욕 샤워입니다. 밥 먹고 씻느냐, 씻고 밥 먹느냐, 이거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씻고 밥 먹자 이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나 샤워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목욕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서 이 위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소화기가 특히나 예민하고 약한 그 소음인 체질들은 소화불량이 바로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녁 먹고 나서 목욕하신다면 식사 후에 적어도 저는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목욕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아침에 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공복 샤워도 좋지 않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간단하게 과일로 공복 달래고 나서 목욕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 냉수 마시는 거, 찬물 마시는 겁니다. 식사할 때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죠. 음식물 분해에 필요한 위산이 물로 이렇게 희석이 돼갖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보다 찬물을, 냉수를 마실 때 왜 우리가 더 많이 막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잖아요. 찬물은 물의 섭취량을 늘려서 소화를 더 어렵게 합니다. 게다가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물을 가급적이면 중간에 드시지 마시고 꼭 먹어야 되는 때는 내 체온하고 좀 비슷한 그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 또 영양가 있는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식후에 우리 소화기, 위장이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장이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장을 방해하는 습관 요 5가지 꼭 개선해 보세요.